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동사 shall 그리고 그 식구 should 요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요, 제가 카페에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would, could 요거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공부하게 될 should 요놈까지 합쳐서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루쯤 지나서 다시 문제를 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조동사에 관한 문법적 지식은 정말 간단했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 그리고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will, can 이렇게 조동사를 연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데 can 얘는 동사도 아니고 동사 원형은 더더욱 아니니까 이렇게 쓸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꾼다. You can 이거의 의문문은 can you 요렇게.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된다. You can 이거의 부정문은 you cannot 요렇게. 왜냐면 동사를 도와주는 게 조동사의 기본 역할, 탄생 원인이니까 동사님들 가만히 계셔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의미라고 했죠. 자, 이런 간단한 규칙이 조동사에 관한 문법적 내용은 다예요. 그래서 사실 조동사 강의는 문법 강의라기보다는 어휘 강의라고 했죠. 각각의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공부하는, 즉 우리는 지금 단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 공부라면 영어 단어가 우리말에 어떤 단어에 매칭이 되느냐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도 초점을 맞춰야겠지만 당연히 그 영어 단어가 우리말로 어떤 의미인가, 또 반대로 우리말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매칭되는 영어 단어가 어떤 놈인가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desk 이런 단어가 있다면 여기에 알맞은 한국어는 책상 이렇게 되고 우리말 책상 요거에 알맞은 영어 단어는 desk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 결국 우리는 지금 요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에 내드렸던 문제에서 우리말을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우리말을 잘 관찰해 보시고 그 차이점이 보이셔야 요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단어 공부를 또 시작할게요. 우선 조동사 shall 요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얘는 원래는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였어요. 그러니까 조동사 will, 조동사 shall 둘 다 미래를 표현하는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의지미래냐 단순미래냐 이런 걸 구분해 갖고 will을 쓸 거냐 shall을 쓸 거냐 이렇게 구분했었거든요.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shall 얘는 이제 거의 안 쓰고 will만 사용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뭐뭐 할 거야 이런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거는 이제 will 요놈으로 대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shall은 이제 쓸 일이 없다, 거의 없다, will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단정 지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hall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문장 shall we dance 요 문장이 있죠. 한 곡 추실까요? 이런 뜻인데 저렇게 한 곡 추실까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 내지는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Shall we dance? 이래 놓고 다짜고짜 손부터 잡아 끌면 귓방맹이 맞기 딱 좋죠.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 특히 일상적인 영어에서는 저렇게 상대방의 동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는 will 요놈을 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실 때만 shall 요놈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shall we dance? 이렇게 한 곡 추실까요? 할 때는 상대방이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춤을 출 수 있는 거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에는 shall 요놈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Shall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 좀 열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shall 요놈을 쓰면은 상대방이 동의, 허락을 구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가 좋다면 열고 싫다고 하면 안 열게,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 답답해. 창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사람에게 좀 양해를 구해야겠어요. 그래서 shall I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까요? 이렇게 shal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문장 shall we dance? 이 문장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그렇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외에는 거의 쓰일 일이 없는 것이 현대 영어에서의 shall 요놈이에요. 이건 정말 다행스럽고 또 기쁜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고딩까지만 해도 단순미래냐 의지미래냐 뭐 이러면서 will을 쓸 거냐 shall을 쓸 거냐 뭐 이런 거 구분해야 됐거든요. 시험에도 나오고.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 미래 시제 표현할 땐 그냥 will 쓰시면 되고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는 경우엔 shall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흔히들 shall 요놈의 과거형이라고 알고 있는 should 요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사실 should 얘는요 실제로 shall의 과거형 역할을 하는 경우는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should 요놈의 뜻은요 조동사 shall 이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혀 무관한, 완전 독자적인, 독립적인 별개의 뜻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should 요놈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 건데 shall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뜻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가셔야 돼요. should 요놈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한 가지 의미만 말씀드리자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You should go. 너는 가야 한다. I should take the bus. 나는 그 버스를 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진 조동사가 하나 또 있거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must 요놈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must 뭐뭐 해야 한다. should 뭐뭐 해야 한다. 해석이 똑같아 사전에서도. 그런데 must랑 should 요놈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뉘앙스의 차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뉘앙스의 차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뉘앙스의 차이가 아니라 must랑 should 얘는요 근본적으로 그 뜻도 다르고 쓰이는 상황도 달라요. 근데 우리말로 저렇게 사전에 똑같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걸 자꾸 뉘앙스의 차이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두 단어의 뜻을 다시 재정의해 볼게요. must, 뭐뭐 해야 한다. 이건 아주 강력하게 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무, 의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좋든 싫든 해야만 하는 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요걸 우리가 의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상대방을 압박하는 단어가 바로 must예요. 자, 의무인데 안 할 수도 있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불이익이 있죠. 그래서 must를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남자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야 한다. 가야만 한다. 저때 가야 한다는 꼭 가야 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죠. 가야 하는 거예요. 안 가? 안 갈 수도 있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 거부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In Korea, 한국에서는 men must serve. 남자들은 복무해야만 합니다. must를 썼죠.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의무다. 이런 얘기예요. In the military, 군대에서 복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군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When they reach, 그들이 도달했을 때, reach, 얘는 도달하다라는 뜻이죠. A certain age, 어떤 나이에. 여러분들 certain이란 단어는요, 확실한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이에 도달하면 군대에 가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무를 나타내고 싶을 때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must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부분 뭐라고 많이 설명하냐면 법적 의무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뉘앙스를 표현할 때 쓴다. 안 하면 벌 받는 경우에 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꼭 법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다분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 이건 꼭 지켜야 해. 반드시 지켜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must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지켜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must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속도로가 아닌 시내에서 자동차를 타면 뒷자리는 안전벨트 매는 게 의무가 아니죠.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자리는 꼭 안전벨트를 매야 하지만 뒷자리는 안 매도 위법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또 법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뒷자리에 사람 태울 일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뒷자리 사람은 시내 주행할 때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법 의무는 없다고 할게요. 근데 만일 제가 뒷자리에 친구를 태웠는데 위법은 아니지만 그 친구의 안전을 위해서 야, 꼭 안전벨트 해라. 반드시 매라. 나 초보다. 나 네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내가 운전도 못하지만 만일에 뒤에서 내 잘못하고 상관없이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박으면 너 다친다. 그러니까 꼭 무조건 반드시 안전벨트 매야 한다. 알았지? 이런 의도를 표현하고 싶어요. 꼭 매라. 안 매면 안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You must fasten your seatbel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전벨트 매는 걸 정말 중시하고 그걸 상대방에게 반드시 강요하다시피 요구하려는 경우잖아요. 그냥 이럴 때 must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해라. 근데 이 must를 쓰면 되는데 이 영어 표현을 하려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라. must는 법이나 규칙처럼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 쓰라고 했는데 뒷자리에 안전벨트가 법으로 정해져 있던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면 이놈의 영어는 도대체 법률까지 빠삭하게 꿰고 있어야 must를 쓸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거 없다고. 법률, 규칙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기준으로 어머 이건 꼭 지켜야 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면 must를 쓰시는 거예요. 다분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하기 전에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You must turn off your phone. 너희들 전화기 꼭 꺼야 한다. During class. 수업 중에 수업 시간에 전화를 꺼야 한다. 이렇게 제가 must를 사용합니다. 분명히 수업 중에 전화기를 꺼야 한다는 거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전화기 끄는 거는 상식적인 수준의 매너인 거고 주변을 위한 배려인 것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must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는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할 룰, 규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데 나는 그게 엄청 중요하고 꼭 지켜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must를 사용하는 거예요. must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의무를 표현하는 거다.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근데 이게 꼭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must를 표현해야 되느냐,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must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관계든 아니든 나보다 윗사람이든 아니든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안전벨트를 매는 거,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끄는 거, 이런 걸 얼마나 필수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죠. 아주 매너 없는 행동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길거리가 금연구역은 아니에요. 법적인 제재는 없는 거리라고 할게요. 게다가 저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다가가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You must not smoke. 너는 담배 피우면 안 돼. Walking, 걸어다니면서. On the sidewalk, 인도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우면 안 돼. 요렇게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매너의 문제, 배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돌려서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냥 초장부터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 저 사람 때문에 뒤에서 걸어가는 꼬마애가 담배 연기 때문에 콜록거리고 있어요. 이런 건 제 주관적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must를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더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내가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must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ust는 법이나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일 때 쓴다. 연장자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갖다 버리세요.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준인 거예요. 언어니까, 말이니까 내가 must의 의미만 정확히 알고 그 의미에 맞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으면 다른 표현을 쓰면 되고, 근데 나는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must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must가 이렇게 강한 표현이라는 걸 모르고 쓰는 거하고 강한 표현인 걸 알지만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쓰는 건 완전히 천지 차이죠. 자, 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must 쓰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should 얘는 뭐냐? 얘는요, 권장사항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must보다는 강제성이 훨씬 약한 거예요. 얘도 보통 우리가 사전을 보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게 좋지, 권유, 뭐뭐 하는 게 옳지, 당위. 네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야. 이런 정도 의미예요. must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게 부담 없이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다면 should 요 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ust를 쓸지 should 요 놈을 쓸지 헷갈린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고 싶다? 그럼 그냥 should 쓰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든가 말든가 나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must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래도 must 요놈보다도 should 요놈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겠죠. must에 비해서 훨씬 부드러운 표현이고 거부감이 없는 표현이니까 그래요. 차 뒷자리에 앉은 친구한테 안전벨트 매는 게 좋을걸? 나 초보야? 요 정도로 말하고 싶으면 should 요 놈을 쓰시면 되는 거고, 야 꼭 매라. 안 매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꼭 매. 나 책임 안 진다. 매라. 지금 매라. 요렇게 강하게 말하고 싶을 때는 must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직역하면 너 안전벨트 매야 해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should 요 놈은요 강력한 의무가 아니라 가벼운 충고, 권유, 제안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 문장을 우리말에 가장 가깝게 해석하면 너 안전벨트 매는 게 좋을걸? 안전벨트 매는 게 어떨까? 안전벨트 좀 매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 그리고 사전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should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단 should 요 놈은 가벼운 권유, 충고 요 정도구나, 편하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ust를 쓸 거냐 should 요 놈을 쓸 거냐 둘 다 뜻은 똑같이 나와. 사전에 뭐뭐 해야 한다. 자, 근데 차이가 있다 그랬죠? 강력하게 꼭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must, 가볍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요 정도의 의미로 쓰고 싶으시면 shoul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영어 회화 공부할 때 이런 거 자주 나오죠. 자, 내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그 영화 꼭 봐야 해. 이때 보통 여러분들 영어 회화 책이나 강좌에서 you should watch it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꼭 봐야 해. 근데 우리 한국어에서는 야, 그 영화 꼭 봐야 해. 꼭 봐야 해. 이랬으니까 must를 쓸 것 같은데 should 요 놈을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 우리말로는 야, 그 영화 진짜 재밌어. 너도 꼭 봐라. 이렇게 꼭 봐라. 꼭 봐야 해 라는 표현을 썼지만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친구에게 영화를 봐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 의무를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재밌으니까 너도 좀 한번 봐라 이런 권유를 한 건가요? 그쵸, 이거는 제안이나 권유예요. 한번 봐봐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를 기계적으로 꼭 봐야 해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서 must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친구에게 must를 사용해 버리면 꼭 봐라, 안 보면 안 된다, 야 이건 의무야 임마, 내가 확인한다,
너 받는지 안 받는지 영화 티켓 인증샷 보내라. 알았지? 이런 의미의 굉장히 강력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겠죠? 이씨, 영화가 재밌는 건 알겠는데 왜 나한테 강요하고 난리여? 이렇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친구가 다음부터는 내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이놈이 맨날 한강 다리에 갈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아, 한강 다리 가고 싶다. 도저히 그 절망에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고 가만 보니까 얘 진짜 정말 한강 다리에 갈 것 같아.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지금 영화관에서 인생의 나락까지 간 사람, 누가 봐도 저건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는데 그걸 극복하고 멋지게 재기하는 사람의 감동적인 실화를 다룬 영화가 상영 중이에요. 이 친구가 그 영화를 보면 이 친구보다도 훨씬 더 절망적인 상태에서 재기한 사람의 스토리라 정말 이 친구에게 용기를 주고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 영화표를 사줬어요. 사업 망해서 돈이 없으니까 영화표까지 사주고 카톡으로 팝콘, 콜라, 기프티콘까지 보내주고 말합니다. 야, 너 그 영화 꼭 봐라.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차라리 그 영화 한 편이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야, 내가 이렇게 표까지 사주고 팝콘에 콜라까지 사주는 거니까 친구야, 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귀찮고 그러겠지만 그 영화만큼은 꼭 봐. 한강을 가더라도 그 영화는 꼭 보고 가라. 알았지? 꼭 봐야 된다. 그 영화관 안에 들어가서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거 나한테 인증샷으로 보내. 알았지? 꼭 봐. 안 보면 너 한강다리 가기 전에 내가 죽여버린다? 이런 경우는 should 이거를 써야 할까요? must를 써야 할까요? 당연히 must예요. 내가 표까지 사주고 꼭 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돈까지 그렇게 드렸는데 너 꼭 가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you must watch the movi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단순하게 부담 없는 그런 권유다, 제안이다. 그러면 should 요거를 쓰시면 되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고 싶어. 그러면 mus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해석은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지만 왜 이게 이렇게 사전에 해석이 나오냐면 딱 한마디로 should 요 놈을 깔끔하게 해석하는 우리말 단어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말에 있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should 얘는요 영어에는 있는데 우리말에는 요놈하고 꼭 맞게 일치하는 그런 한 단어가 없어요. 딱 한 단어로 정확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했는데 매우 건강하고 별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 환자에게 그럽니다. 저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끊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렇게 비교적 가볍게 금연을 제한할 때는 You should stop smok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담배 끊으시는 게 좋겠어요.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자, 근데 진찰을 해봤더니 이 사람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 자칫하면 큰일 나겠어. 게다가 담배까지 피운데 이 사람이 지금 병이 좀 있는데 이 병은 담배가 치명적이거든. 담배 안 끊으면 조만간 분명히 염라대왕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의사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담배 끊으세요. 안 그러면 조만간 중환자실이나 영안실에서 제가 뵙게 될 겁니다. 꼭 끊으세요. 아셨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강하게 말할 때는 You must stop smoking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권유할 때는 should를 쓴다, must를 쓴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정말 공부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직업은 must를 쓰고 어떤 직업은 should를 쓰고 어떤 관계에서는 must를 쓰고 어떤 관계에서는 should를 쓰고 이걸 다 일일이 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의사에게 환자에게 말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쓴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언어잖아, 언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그 단어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알고 그 단어에 맞는 상황인지 아닌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must. 가볍게 주장하고 싶다, should.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떠냐, 내 느낌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I must go. 나는 가야 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꼭 가야 된다. 안 가면 큰일 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I should go. 나는 가야 해.
안 갈 수도 있는데 가는 게 맞아. 가는 게 좋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must go 그러면 가지마 이렇게 말리기가 좀 그렇죠. 꼭 가야 한다고 얘가 표현했으니까. 근데 I should go 그러면은 가지마 나랑 좀 있자 이렇게 말릴 수도 있어요. 왜? 이건 아주 무겁게 강하게 꼭 가야만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잘 설득하면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 64강, 65강에서 배웠던 것까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비교를 해볼게요. will, 뭐뭐 할 거야. 단정적인 표현이고 would, 뭐뭐 할 텐데 유보적인 표현이죠. 올해 pp, 뭐뭐 했을 텐데 과거에 관한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안 했다라는 얘기죠. can, 할 수 있어.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죠. 뭐뭐 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한국어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could,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유보적인 표현이고요. 그래 pp,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관한 표현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단 얘기죠, 사실은. 자, 어느 걸 쓸지 혼동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will과 can의 차이를 무심코 지나치셔서 그래요.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한국어를 또 무심코 지나치거나 그래서 혼동스러우신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사실 제가 비교 해석할 때 정확히 보여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무심코 지나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can 계열은 능력, 가능을 나타내잖아요. 즉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한국어를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수영을 할 거야. 그냥 미래죠. will 쓰시면 되고요.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 이거는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can 요거를 쓰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기 will 계열과 can 계열의 해석을 잘 보시면 can 계열에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can 계열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는데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낸다. could have pp 요거를 쓰셔야겠죠. 자, 근데 내가 그녀와 결혼했을 텐데 여기에는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어요.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올해 pp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올해 pp 뭐뭐 했을 텐데 would 요놈의 과거형이죠. I would have bought the land 내가 그 땅을 샀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could have pp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could 요놈의 과거 표현이에요. 그래서 I could have bought the land 내가 그 땅을 살 수도 있었는데 살 수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죠.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세요. 위의 해석과 아래의 해석이 다르죠.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 should have pp. 자, should 요놈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인데 이거의 과거 표현은 한국어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뭐뭐 해야 한다 이놈의 과거 표현이 나와야 하니까 그래야 했는데 뭐뭐 해야 했는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표현이 참으로 일관성이 있죠.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는 줄줄줄 같은 원리로 가는 거예요. I should have bought the land. 내가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왜 안 샀을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안 샀으니까 저런 말을 하겠죠. 그냥 한국어 해석만 딱 봐도 그렇잖아요. I should have bought the land. 내가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후회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강남 땅을 샀어야 했는데 괄호 열고 왜 안 샀을까?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should have pp 얘는 뭐뭐 했어야 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유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부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런 친절한 해석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냥 딱 한국어만 봐도 그런 말이잖아요. I should have studied hard.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자, 이거는 실제로 열심히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안 했으니까 저렇게 후회하는 거지. I should have lost my weight. 내가 살을 뺐어야 했는데 사실은 안 뺐단 말이지. lose
잃어버리다. one's weight, 누군가의 무게를. weight, 얘는요 무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무게를 잃어버리다, 즉 살을 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should've pp 요게 많으면 안 좋다고 하죠. 그랬어야 했는데,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유감, 이런 표현이 많으면 그 인생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죠. 다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지요. 그죠?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땅값이 오를 줄 알았다면 I would have bought the land.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I would have bought the land. 땅을 샀을 텐데, 이런 뜻이죠. 사실 안 샀단 얘기네. 자, 그때 돈이 좀 있었더라면 I could have bought the land. 땅을 살 수도 있었는데, 땅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못 샀네. 못 샀으니까 저런 표현하겠죠? 자, 적금 타서 자동차 살 게 아니라 I should have bought the land.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근데 안 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will 할 거야. would 할 텐데, would have pp 했을 텐데, can 할 수 있어. could 할 수 있을 텐데, could have pp 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 shall. 자, 근데 shall 요놈은 관련이 전혀 없으니까 should부터 가면 되겠죠? should 뭐뭐 해야 한다. 그럼 should have pp 뭐뭐 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한국어 해석을 잘 보셔야 됩니다. 했을 텐데 would have pp, 했을 수 있었는데 가능 could have pp, 뭐뭐 해야 했는데 뭐뭐 해야 하다 should 요놈하고 관련이 있겠죠. should have pp. 이렇게 한국어 해석을 잘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 정리로 다음 표현만 한번 결정해 보실게요. 한국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밑줄 친 부분 영작하시는 겁니다. 5초 내로 한번 해보세요.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나는 소풍 갈 거야. I 삐리릭. 하나, 둘, 셋, 넷, 다섯. 갈 거야. 이렇게 표현했네요. 단정적으로 I will go on a picnic.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때 날씨만 좋았다면 그들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자, 저 부분 어떻게 영작을 해야 될까요? 위 삐리릭.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네. 그러면 can 계열 쓰시면 되겠죠. 과거니까 we could have saved them.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그때 그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구했어야 했는데, 그래야만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뭐 해야 한다. 이거의 과거형이죠. 뭐뭐 해야 했다. should 요놈의 과거 표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I should have saved them. 이렇게. 자,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한국어를 잘 보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잘 보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저 밑줄 친 부분 한국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푸실 수 있을 텐데 you could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어를 잘 보셨다면 문제를 푸실 수 있었는데, 자, 이 부분도 결정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You could have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었는데,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데다가 그럴 수 있었는데 과거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could have pp, could have pp 요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카페에 그 문제 풀 때 내가 한국어 문장을 잘 읽어봐야 했어. 내가 한국어 문장을 잘 읽어봐야 했는데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I should have read the Korean sentenc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영상 마쳐도 되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끝이에요.